혹시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작년이랑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아껴 썼는데 왜 통장은 더 얇아진 것 같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무언가가 계속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은 내년에도 1억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 단 한 번도 가치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수출 기업들 힘들겠네 하고 넘기셨겠지만 사실 그 뉴스는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힘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만히 앉아서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었던 내 돈의 진짜 가치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환율 오르면 죽는 소리 할 때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뉴스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 1,500원을 간다 떠들썩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뭐 미국 여행 갈 것도 아니고 수출 기업 사장도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에 사는 이상 여러분은 숨만 쉬어도 달러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보일러를 돌리는 가스, 출퇴근할 때 넣는 기름.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달러로 결제하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한국전력이, 가스공사가, 주유소가 사오는 원가가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이 비싸진 비용을 혼자 감당할까요? 아니죠. 시차만 있을 뿐 결국 고지서 요금을 올리고 기름값을 올려서 여러분에게 청구서를 내밉니다. 먹는 건 또 어떤가요?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빵, 과자. 주원료인 밀가루의 수입 의존도는 무려 99%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는 1.5% 이상 즉각적으로 뛴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의 단위만 조용히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300만 원 월급을 받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1,3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찍힌 월급은 여전히 300만 원이겠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본 여러분의 월급 가치는 약 15% 삭감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단지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노동의 대가가 국제시장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환율이 보내는 진짜 경고입니다. 당신의 장바구니에 뚫린 구멍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이 1년을 보냈는데 누군가는 이 구멍을 막다 못해 자산을 불리고 누군가는 구멍난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다면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딱 1년 전 2025년 1월 1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직장 동기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현금 1억 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A씨는 우리가 아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투자는 위험해. 원금 지키는 게 최고야. 그는 1억 원 전부를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금리는 연 3.5%였습니다. 꽤 괜찮은 조건이죠. 반면 B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에 몰빵하는 도박이다. 그는 1억 원을 쪼개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비상금으로 쓸 현금 2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과 금 그리고 한국의 우량주로 나눠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2026년 1월 1일 두 사람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A씨의 통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통장 잔고는 1억 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약 300만 원 정도 벌었네요. A씨는 뿌듯해합니다. 역시 안전한 게 최고야. 하지만 진짜 계산기는 여기서부터 두드려야 합니다. 지난 1년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면 어떨까요? 실질적인 화폐 가치 하락분을 뺐더니 A씨의 1억 원은 구매력 기준으로 오히려 4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성실함의 배신입니다. 그럼 B씨는 어떨까요? 환율이 오르면서 그가 사둔 미국 주식의 가치는 원화 기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 결과 B씨의 자산은 1억 원에서 1억 2,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1억 원으로 시작했고 똑같이 본업에 충실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만으로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느라 숨이 차고 누군가는 연봉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벌어들였습니다. 격차는 무려 2,600만 원.
이건 A씨가 커피를 안 마시고 아낀다고 해서 메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벼락거지가 되는 걸까요?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 그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알면 억울함이 아니라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정부가 돈을 풀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 정부가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막대한 돈,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갔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캔틸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돈은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배불린다는 원리입니다. 1순위는 은행과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돈을 가장 먼저 빌릴 수 있었습니다. 2순위는 정보를 빨리 접한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풀린 돈이 물가를 올리기 전에 재빨리 5만 원 하던 삼성전자를 사고 8억 하던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뚫었고 아파트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3순위,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돈이 시중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경기가 좀 풀렸으니 임금 좀 올려줄게 하며 찔끔 들어왔죠. 문제는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도착했을 땐 이미 라면값, 기름값, 집값이 다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한 A씨가 패배한 진짜 이유입니다. A씨는 돈의 물줄기 맨 끝에서 이미 가치가 다 녹아버린 돈을 받아쥐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만의 특수한 위기가 하나 더 겹칩니다. 바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팔아치운 한국 주식만 수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거래소. 그들은 냉정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고 가계 부채는 꽉 차 있는 한국 경제의 체력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앞으로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구나. 이 판단이 섰기에 원화를 팔고 달러로 떠나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은 그 결과값일 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딜레마입니다.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경기가 안 좋아 세금을 더 걷기는 힘듭니다. 이때 정부가 빚을 갚는 가장 고통 없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줄어드니까요. 결국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현금만 들고 있던 여러분이 구매력 손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룰을 알았습니다. 돈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자에게 갑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고 이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1단계. 세금 방공호부터 만드십시오. 아직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이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힘든데 세금까지 다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드십시오. 이 계좌는 정부가 월급쟁이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절세 바구니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내더라도 아주 적게 냅니다. 특히 2026년 정부가 이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남들보다 세금을 20%덜 낸다는 건 출발선에서 20% 먼저 앞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부터 챙기십시오. 2단계. 원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담으십시오. 환전해서 달러 지폐를 집에 쌓아두나요? 아닙니다. 가장 쉽고 스마트한 방법은 미국 시장 지수 ETF를 사는 겁니다. 이걸 사면 2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1등 기업들의 성장 과실을 나눠 갖습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를 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으면 미국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 때문에 원화 기준 내 자산은 불어납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 내 계좌만큼은 단단하게 버텨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3단계. 최후의 보루, 금을 섞으십시오. 금은 장신구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사모으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요.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커피 2잔 값이 10,000원, 20,000원으로도 금 현물 ETF를 주식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산의 딱 10%에서 20%만 금으로 채워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금융 위기가 닥쳐서 주식이 폭락할 때 이 금 덩어리가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단 역할을 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자산을 현금 20, 달러 자산 40, 금과 실물 자산 40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환율 1,500원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난파되지 않고 파도 위를 서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황금 비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몰락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늘 같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현금 쥐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해. 이런 난세에 무슨 투자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과는 언제나 정반대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원화를 던질 때 조용히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움직였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위기가 끝난 뒤 계층 사다리의 몇 칸 위로 훌쩍 올라가 있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누군가에게는 내 월급을 갉아먹는 재앙이겠지만 구조를 이해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큰돈을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의 가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달러, 금, ISA 같은 방어 수단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내 자산을 옮겨 담으려는 노력. 그 작은 관심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폭락하는 원화를 멍하니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켜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시선, 생투자였습니다.